숨을 조금만 내야지. 부산의 지금을 보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나우 아나운서 최현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민채 PD입니다. 최현호 아나운서, 등산 좋아하세요? 등산이요. 좋아는 하는데 요즘 바빠서 자주 못 갔습니다. 부산은 산이 많아서 멀리 가지 않아도 등산하기 참 좋은 도시잖아요. 날씨도 풀렸고 이제 산에 봄꽃들도 많이 피니까 자주 다니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왜 물으시죠? 네, 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공유해야 하는 공간인 산에 특정 모임만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장산 이야기인데요. 장산을 자기 소유의 땅처럼 마구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장산을 찾아가 봤습니다. 장산의 한 체육공원을 찾았습니다. 이곳에 불법 시설들이 난립하고 있다고 해서 부산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체육공원 바로 옆, 초록색 천막이 쳐진 이곳. 정체가 뭘까요? 이곳은 한 배드민턴 동호회의 연습장입니다. 문제는 그린벨트 지역에 만든 무허가 체육시설이라는 건데요.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이제 같이 사용해야 되는 공간인데 이제 특정 어떤 동호회에서 어찌 보면 독점하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동호회 분들은 뭐 장점은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일반 산에 오시는 분들은 오히려 소외되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배드민턴 연습장을 만들기 위해 땅을 평평하게 고르느라 산을 깎아냈습니다. 게다가 나무까지 무단으로 벌목했는데요. 뿌리를 드러낸 나무가 그대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있어야 되는 나무들이 이제 공중에 떠가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잘랐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자른 부분들도 그렇게 오래된 흔적이 아니죠. 최근에 불목한 거겠죠. 연습장 바로 앞에는 회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해뒀는데요. 밤에 연습장에 불을 켜기 위해 전기까지 끌어와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허가 배드민턴 연습장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그럼 불법 구조물이 산에 이렇게 생긴 거에 대해서 안 되죠. 그 불법을 해고는 서로 우리가 자유를 만끽하려고 뭐 예를 들어 동사무소인가 시든지 우리 요 구든지 어디서든지 협조를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하는 거 그런 걸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환경단체에선 회원들이 운동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한편에 물탱크를 이용한 수도시설까지 해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용한 물은 깨끗하게 뒤처리를 하고 있을까요? 그래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네요. 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보시면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냥 산으로 방출되는 형태죠. 그냥 보시면 음식 쓰레기 부분들이 지금 쌓여 있는 부분을 보실 여기 것입니다. 지금 예. 과일 껍질이랑 이런 것들이 게다가 주변에선 담배꽁초들까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아, 이거 충격적이네요. 산에서 담배 피는 건 진짜 위험한데요. 네, 그렇죠. 어르신이 담배 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면 네가 나 담배 사줬어. 그죠. 어차피 산에서 피면 되겠습니까? 신선한 공기 마시기 위해서 운동하러 오시는데 산에 좋은 공기 마시면서 담배 피면 뭔 필요가 있어요? 안 필요 없잖아요. 그럼 담배를 그러면 못 피우려면 우리가 전매처럼 못 문을 닫히면 그냥 라면 같은 것도 막 끼리 먹고 그래요. 그럼 안 되잖아요, 산에서. 그러니까 가면 쫓아들어가서 모두 이런 단속을 많이 그래도 우리가 꼭 지킬 수는 없잖아요. 이 지역은 엄연한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건물 설치는 물론이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조차 금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무허가 체육시설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이나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장산 곳곳에 무허가 배드민턴 연습장만 1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이곳은 가장 규모가 큰 곳입니다. 지붕까지 제대로 갖춘 실내 연습장인데요.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회원들이 한창 배드민턴 연습 중입니다. 연습장 안은 어떤 모습일까? 배드민턴 코트 3개가 일렬로 배치돼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넓은 공간인데요. 회원들은 이곳이 불법인 걸 알고 있을까? KBS에서 나왔는데 여기 배드민턴 이렇게 불법 구조물이라 그래가지고 그 말씀 좀 드릴 수 있을까요? 네. 회원이신 거죠? 배드민턴 클럽에 예. 이게 불법인 줄 알고 계세요? 그 생활체육이나 우리는 아니지만 생활체육이라 가지고 이게 오래됐거든요. 이게 아주 오래됐어요. 이게 한 20년 넘었어요. 아주 옛날부터. 이곳에 연습장을 만들어 운영을 시작한 지 23년째라는 이 동호회. 회원은 무려 160명에 달합니다. 와, 진짜 놀랍네요. 네, 그렇죠. 연습장 안에는 물건들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는 물론이고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주방까지 만들어뒀는데요. 장산을 사유지처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회원들은 단속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은 듯 했습니다. 구의원이 지금 뭐 실적이 없어 그런지 다른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전부 다요. 관여를 별로 안 하거든요. 뭐 사인적 근무 뭐 잠깐만요. 이거에 우린데 지금 이야기 그만하시고 회장님도 통화를 하시갖고 이거 촬영하시는 것도 회장님하고 통화를 하셔가지고 가서 해주세요. 동호회 회장과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불법 시설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들어봤는데요. 합법적인 체육시설이 아마 옛날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게 아마 그래 되지 않았었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해결하실 건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창립하신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이제 회장을 돌아가면서 맡다 보니까 제가 그럴 만한 권한이 없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시면 취미생활을 하는데 단지 거기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이제 오해 아닌 오해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샤워도 안 하고 밥도 안 해 먹는데 전부 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알고 계시고 지금 뭐 밥그릇이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배드민턴 연습장이라고 해서 그냥 가볍게 생각했는데 화면을 보니까 정말 심각하네요. 가장 놀랐던 건 무려 20년이 넘게 이런 무허가 체육시설이 운영됐다는 겁니다. 구청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담당 구청인 해운대구청에서 단속을 해야 하는데요. 그동안 계속 적발은 됐다고 합니다. 시정 명령을 내려도 연습장을 계속 운영하니까 구청에선 이들 동호회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다고 하는데요. 동호회에선 이 금액을 사용료처럼 내고 계속해서 연습장을 운영해 온 겁니다. 이행 강제금을 내고 있는데 또 다른 행정 조치를 하긴 어렵다. 강제 철거하긴 장비와 인력도 없고 주민 반발도 있다면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런 만행을 그냥 눈 감아주고 있던 거죠. 이게 너무 솜방망이 처벌 아닌가요? 엄연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건데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네, 작년 서울시에서는요, 구청 단속만으로 불법 배드민턴 연습장 운영을 막기가 힘들어서 이 문제를 아예 경찰에 넘겨버렸다고 합니다. 그동안 뻔뻔하게 무허가 체육시설을 운영해오던 운영자들은 불구속 입건됐고요. 동호회도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요. 장사는 특정 동호회인들이 아니라 이 시민들이 모두 공유해야 하는 공간인 만큼 더 강력하고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년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물 부족과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또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유엔이 정한 날인데요. 자, 강 PD, 우리가 하루에 물을 얼마나 쓸 것 같습니까? 글쎄요, 기본적으로 먹는 물, 그리고 씻을 때 사용하는 물, 이 정도면 한 10리터 정도 사용하지 않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놀랍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 평균 사용하는 물이 335리터라고 합니다. 1.5리터 페트병으로 무려 2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유엔 개발 계획에 따르면 한 사람이 하루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물의 양이 20리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양의 물을 더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부산나우가 물의 날을 맞이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최소한의 물만으로 살아보기로 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예, 셀카 다이얼입니다. 오! 잠깐만, 뭐예요? 오늘의 주제 알고 계시죠? 뭐, 그 물 찍는 거요? 예, 예, 그걸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예, 예. 아침부터 시작해서 아, 진짜 얘기도 안 해주고, 진짜. 얼마의 물로 살 수 있는지 네. 우리가 좀 해보기 위해서 아침 일찍 지금 요거 19리터 네. 이렇게 하면은 네. 20리터가 됩니다. 요 물로 네. 하루 종일 살아갑니다. 뭐, 이 정도면 뭐, 네. 거뜬하죠. 이건, 이 정도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어우, 무겁네, 이거. 물 많다. 자, 20리터로 하루 살기 도전! 시작! 최현우 아나운서의 하루 기대되는데요. 네, 평소에는 샤워기를 사용하는데 물을 아끼기 위해 세숫띠아를 사용했습니다. 거품을 조금만 내야지. 요즘 헹구면 안 돼요? 그냥 해야 돼요? 밑에 물 아침에 데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20리터. 이거 틀면 안 된다고요? 네, 안 됩니다.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셨어. 좀 불편해 보이는데요. 네, 물을 받아 머리도 감고 세수하고 남은 물로 면도도 하고 아주 적은 물을 사용해 씻으려니까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물을 아껴 쓰려다 보니 평소보다 출근 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마실 물은 가방에 챙겨놓고 물통까지 들고 출근합니다. 아, 생각보다 물을 많이 썼더라고요. 출근을 하면 뉴스 원고를 확인하는 것부터 하루 일과가 시작됩니다. 아, 이거 계속 들고 다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화장실에 왔어요, 화장실에. 잠깐 현우 씨. 예, 왜요? 지금 화장실 다녀오셨죠? 네. 물 2리터 차가운 물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더요? 보통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화장실에서 네. 소변기를 이용할 경우에 네. 사용되는 물이 한 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화장실에서도 생각지도 못하게 많은 물이 사용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우리 주변에서 의외로 많은 물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샤워기를 1분만 틀어놔도 7.5리터나 되는 물의 양을 사용한다니 좀 놀랍네요. 물 많이 드세요?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는 잘 안 먹죠. 안 마시죠. 그죠? 네. 밥 먹을 때는 드디어 물을 하나도 안 쓰고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노하우가 생겨서 지금 저 정도 남았잖아요. 저 정도 충분히 할 것 같지 않으세요, 선배님? 하루 정도? 그러니까 안 씻고 씻는 거 얼음 그냥 먹고 하면은- 헹구는 수준으로 네. 헹구고 그럼 될 것 같은데. 저걸 성공 못하면 어떻게 돼요? 성공하면 감독님이 저한테 밥 사는 거고 제가 실패하면 제가 저희 스태프들한테 다 밥 사는 거고 아, 무조건 성공합니다. 성공해야 되겠네. 저를 너무 얕잡아 보고 지금 미션을 제안하셔서 지금. 현우 씨 네. 식사 잘 하셨습니까? 네. 식사하셨으니까 네. 물을 6리터 차감하겠습니다. 뭔 소리예요? 그 물을 씻는 과정하고 네. 그리고 야채라든지 밥을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설거지하는 과정에서 한국에서 평균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그 밥 한 끼 먹는데 6리터가 든다고요, 한 사람당?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6리터를 차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 남지 않았네요. 벌써 이렇게 됐으니 이제 아껴 쓰는 방법 고민해 봐야겠는데요. KBS 보도국을 소개합니다. 와, 이 뉴스를 만드는 현장입니다. KBS 부산의 미녀 기자, 허효진 기자를 소개합니다. 20리터 갖고 내가 하루 종일 먹고 씻고 뭐 물 마시고까지 다 하는 거야. 안 될 것 같은데. 그지? 너 안 될 것 같지? 뭐 아껴 쓸 수 있는 노하우 같은 거 없을까? 인터넷에 아. 뭐 절약하는 방법 그런 거 쳐보면 뭐 세제 그런 거 있지 않았나? 오케이. 그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 내가. 고맙습니다. 네.
아휴, 저는 이제 뉴스를 하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부산 소식입니다. 부산과 경남 양산을 잇는 경전철 건설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0.9리터의 물을 마셔서 이제 7리터가 남았습니다. 큰일입니다. 최근 후 집에 왔는데요. 물을 아껴 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 물 아끼는 법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여러 가지가 나온대요. 일단 제가 한번 찾아보고 밥을 먹고 또 씻고 하겠습니다. 자, 베이킹 파우더, 식초, 물을 1대 10 비율로 섞어주면 된대요. 끝이네? 되게 간단하다. 이 외에도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많더라고요. 이 세 가지 보이십니까? 천연 세제, 베이킹 식초, 물, 그다음에 페트병 샤워기, 쌀뜨물로 세안하기. 자, 이제 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서서히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남은 저녁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쌀을 씻은 물을 따로 담아뒀기 때문에 버리는 물 없이 저녁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요, 물을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염시키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천연 세제를 만들어 사용하면 물의 오염을 막을 수가 있답니다. 저도 꼭 기억해 둬야겠네요. 들리세요? 포도덕. 밥 먹고 설거지 끝냈는데 쌀뜨물 한 이 정도 남았고요. 자, 물이 5분의 1 남았습니다. 5분의 1. 이걸로 이제 샤워하고 세수하고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요? 페트병 샤워기를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걸로 밑에 물이 나오는 부분을 뚫는 거예요. 이거 시험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게 수돗물로 좀 받아보면 안 됩니까, 이거는? 네, 그렇게 하시죠. 감사합니다. 오! 자, 드디어 최고높이온 샤워기가 완성됐습니다. 샤워로 가시죠. 한번 가봅시다. 쌀뜨물로 세수를 하는 것처럼 물을 재사용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샤워해야 되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샤워해야 되니까 촬영에 필요한 최소한 인력만 남겨두고 다 나가주세요. 빨리 저리 가세요. 자, 여러분, 샤워를 마치고 우리의 마지막이 이렇게 보이십니까? 성공이지 않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50ml 성공! 한정된 물의 양을 갖고 살아보니까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물의 소중함을 깨닫고 물 아끼는 법을 잘 숙지하셔서 잘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셀카 다이어리 여기까지입니다. 물통을 들고 다니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 잘 봤습니다. 처음엔 최연우 아나운서가 20리터로 하루를 지낼 수 있을까 궁금했는데 마지막에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멋지게 성공했네요. 저도 물을 아끼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인데 최연우 아나운서는 직접 경험하니까 더 느끼는 게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20리터로 하루를 지내는데 큰 어려움이 별로 없을 것 같았는데요. 막상 물을 쓰다 보니까 이 예상 가능한 곳 말고도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물, 또 양변기에 쓰이는 물까지 알게 모르게 사용되는 물의 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자신의 물 소비 습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부산나우 게시판이나 SNS를 통해서 여러분의 많은 제보 바랍니다. 부산 최대의 번화가 서면, 평소 끊임없는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죠.
치워도 끝이 없다 보니 일상적인 단속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관할 구청에서 지난 주말 사흘 동안 청소를 중단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청소하지 않았을 때의 거리 모습을 직접 보고 심각성을 함께 느껴보자는 취지의 초강수, 극약 처방인 셈입니다. 혹시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건물에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하면 나중에 그 일대가 무법천지로 변한다는 이론인데요. 사소한 무질서가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뜻합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상태로 쓰레기 문제가 계속된다면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충격요법을 통해서라도 시민의 경각심을 일깨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극단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한 단계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야말로 쓰레기와의 전쟁이 벌어진 사흘간의 서면, 그 72시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서면의 새벽 6시 풍경. 낮의 인파 대신 거리는 쓰레기로 뒤덮여 있습니다. 4명의 환경미 화원이 각각의 구역을 맡아 쓸고 모으는 청소 작업의 한창입니다. 동이 트고 새벽 청소가 마무리되면 수거차가 들어와 군데군데 쌓아놓은 쓰레기 봉투를 수거해 갑니다. 재활용 이런 거 하고 막 담배꽁초, 전단지, 쓰레기, 무단투기한 거 그런 게 많습니다. 하루에 양이 어느 정도 돼요? 하루에 막 거의 한 2톤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 이들이 한꺼번에 청소를 멈춘다면 서면 거리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쓰레기를 치우지 않기로 한 첫째 날 새벽. 평소 같으면 청소가 시작됐을 시각이지만 이날은 모든 작업이 중단됐고 밤사이 쓰레기가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주말 오전이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방치된 쓰레기 주변에 다시 쓰레기를 버리는가 하면 아예 아무 곳에나 쓰레기를 던지는 시민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쓰레기통도 없고 그리고 그냥 쓰레기들 다 버려져 있길래 거기다 그냥 버렸어요. 쓰레기통 없으니까. 네네. 이게 청소도 안 돼 있어서 너무 더럽네요. 뭐 이렇게 쓰레기 버려져 모여 있는데 그냥 버린 거예요. 거리가 점점 더러워져 가고 있지만 시민들은 쓰레기를 보태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네, 제가 버렸던 것도 저기 쓰레기가 모여져 있으니까 저기 손이 갔던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될 사흘간의 실험. 이 상태로 간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대낮의 거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곳곳에 쌓여 있는 쓰레기 봉투들입니다. 종량제 봉투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비규격 봉투에 담긴 정체를 알 수 없는 쓰레기입니다. 이쪽에 한번 보십시오. 이 전부 다 이 주변 상가에서 다 나온 건데 이 멀리서 쓰레기가 온 게 아니거든요. 주변에서 온 건데 이 봐보십시오. 이거는 각종 상가 시설이 많은 서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이렇습니다. 연탄재 이 포장마차 거 같은데 포장마차 장사하신 분 이거 일반 쓰레기, 음식 쓰레기, 재활용품까지 한 봉투 안에 모두 집어넣습니다. 수거일이 아닌 날에 내놓는 쓰레기는 모두 불법입니다. 이거는 이래가지고 재활용이라고 버린 건데 그 엄밀히 따지면 종량제 봉지 담은 것도 자기 집 밖에 내놓으면 공동을 같이 섞어 놓으면 전부 처벌 대상입니다. 대상인데 알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버리는 건지. 그러니까 구청에서 이제 매일 채워주고 그게 또 반복이 되고 그런 실제입니다. 시민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관할구청의 극약 처방. 청소를 중단하기로 한 구역은 복개로 800여 미터와 서면 1번가 100여 미터 구간입니다. 특히 대표적인 골칫거리로 꼽히고 있는 세 구역을 집중 관찰해봤습니다.
높은 건물들 사이 시민을 위한 의자가 마련된 휴식 공간. 지정된 흡연구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담배 연기로 가득합니다. 이곳에 모인 흡연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 담배꽁초를 바닥에 내던집니다.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냥 버리고 쓰레기통이 있는데도 이렇게 남들이 다 버리니까. 흡연자의 권리를 주장할 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재떨이가 없으니까. 그러면 뭐 가가는 사람이나 집안에서도 뭐 붙여야지. 그러면 정책적으로 밖에라도 재떨이 정도는 쓰레기통은 아니라도 조그만 재떨이 정도는 곳에 둬야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악취와 화재 위험까지 안고 있어 굵직거린 담배꽁초. 함부로 버려지는 담배꽁초는 서면 일대 쓰레기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첫째 날 밤. 주말의 서면은 점점 더 사람들로 북적이고 평소 볼 수 없던 쓰레기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마구잡이식 전단 살포.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행위입니다. 이렇게 시내 곳곳에서 끊임없이 전단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거 하루에 한 400-500장씩 이렇게 뿌리시겠다. 이거 그냥 한 뭉텅이 가서 막 뿌리고 나면 갖다 주고 이래. 장수도 안 세고. 받자마자 바닥에 버려져 쓰레기가 되는 전단. 서면 전체 쓰레기 양의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단 그게 좀 필요성이 없다고 느끼는 게 어차피 사람들 손에 쥐어져도 버릴 사람 버리고 바닥에 떨어지면 어차피 쓰레기가 돼가지고 다 폐기물 처리가 될 거거든요. 주위 환경도 많이 좀 어지럽히고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 청소 중단이 이루어지는 사흘 동안 구청의 눈치를 보느라 오히려 줄어든 것이 이 정도의 양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청소 중단 둘째 날 아침, 다시 거리를 살펴봤습니다. 구석구석 쌓인 오물로 인해 거리는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대로라면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여기저기서 쓰레기로 인한 잡음도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일하시는 분들 치워줘야지. 이거를 보면 장사는 무슨 예? 아니 우리 장사는 그럼 옆으로 잠깐 제껴놓고 장사 방해는 안 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암만 거하더라도. 평소에는 안 그렇습니까 거기? 평소에는 보면 일찍 치워가니까 괜찮지. 쟤나도 10시나 되면 치워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건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한 이틀만 참아주면 될 거 아니 아닙니까? 그건 아닌데 우리 장사를 못 한다 아닙니까 이게 방카 자체가. 불법 쓰레기 때문에 손님이 줄고 매상이 떨어지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사상 초유의 쓰레기 대란, 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래 돼 있으니까 아무 해도 차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실하게 있으면 차들이 아무래도 깨끗하게 될라지 많이 있는데 들어올 생각을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애로사항 한다니까. 다른 업종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청소 도구를 들고 나온 한 상인은 임시 방편으로 자신의 가게 앞을 쓸기 시작합니다. 가게를 찾는 손님이 줄었다고 불평합니다. 청소하는 게 아니고 그럼 이거 없어야 다 들어오는데 이거 구청에서 저거 하면 우리만 손해본다. 자기네들은 청소하는 사람들은 다 뭐 퇴직금 있고 다 있지만 우리는 이런 것도 없이 피해보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전단지 하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구청에서 그걸 해야지. 싹까지 우리는 이렇게 이래가지고 자기네들 안 하면 우리가 다 쓸어야 되고. 점점 속출하기 시작하는 부작용. 지나가는 시민도 불쾌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이게 뭡니까? 그래 저쪽에 정신이 없을 때 얼마나 퍼늘어 놨는지 한번 봐보세요. 맨날 이 짓을 할까 아니라 그래. 묻고 퍼늘어 나면 누가 다 치웁니까? 그래. 정신에 바람 불면 온 길에까지 다 날라고 차 한 번씩 가면 풀풀 날라다니면 그 차가 사고 나기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거는. 청소 중단 사태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노점상들입니다. 쓰레기에 파묻혀 생활 터전을 잃을 위기에까지 처했습니다. 네, 이거 대충 치운 거예요, 제가. 아, 치우셨어요? 네, 여기 요렇게 다 있어요. 아, 아침에 네. 나와가지고 네. 아침에 나와가지고 가게 앞쪽에도 쌓여 있는데. 네, 요즘에도 있고 막 오줌 다 그냥 여기 오줌 똥 다 쌓여. 지가 벌글벌글하고 이게 희한해요, 이게. 진짜 이거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지. 노점상 바로 옆까지 쳐들어온 쓰레기 더미. 상상 외의 물건도 눈에 띕니다. 고깃집 식탁이네. 시장통에서 나온 거. 아, 시장통 야채고. 네. 노점상을 배려하지 않은 주변 상가의 이기적인 무단 투기. 상인들 사이 갈등의 골도 깊어집니다. 그냥 이런 큰 병원에서도 그냥 오는 식당에서 이거는 식당에서 온 거고 이건 너무 식당에서 나온 거. 주로 어디 이걸 못 잡네. 전화번호 다 있지. 이거. 이런 빌딩에서도 많이 나온다니까요. 또 서면 그 상가에서도 한 7시 되면 이거 많이 와요. 가지고 이거 뭐야 그 시장 작은 손소리 같은 거. 손구르마에다 싣고 와서 여기다 놔두고 가는 거. 이틀째 밤. 쓰레기 지옥으로 변해버린 서면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바닥에 막 걸어 다니면 좀 사람들 보는 것도 좀 지저분해 보이고 보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식이 없어요 지금. 안 되나 비닐봉 봉투도 정규 봉투도 안 내고 막 그냥 갖다 막 던져놓고 그래. 극약 처방 후에야 드러난 서면의 부끄러운 민낯. 쓰레기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청소 중단 마지막 날. 쓰레기 전문가와 함께 이번 사태를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온 불법 쓰레기는 어떤 것일까? 이런 뭐 맥주병 같은 경우는 가까운 아마 가게에서 나온 것 같고요. 이런 것들도 뭐 가게에서 먹고 버린 거라든가, 그다음 이런 거를 이제 지나가시는 분들이 먹지도 않고 다 버리겠네요. 우유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예. 이번 청소 중단 사태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쓰레기 무단 투기. 주변 상가뿐 아니라 가정집까지 가세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양심을 저버린 거리낌 없는 무단 투기가 계속된다면 더 큰 망신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번 충격 요법을 하고 나서 끝나면 아무 효과가 없는데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홍보하고 단속을 병행하는 것이 저는 동시에 진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 여기는 상가가 많은 지역이니까 상인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같이 홍보도 하고 같이 단속도 하면서 이런 이제 쓰레기 줄어드는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청소 중단을 선언한 지 나흘째 오전, 봉사단체와 시민 등 300여 명의 협조로 거리는 깨끗이 복구됐습니다. 한 차례 폭풍 후 일상으로 돌아온 서면. 사흘간의 충격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지자체와 시민의 자발적인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네, 사흘만 청소를 안 해도 이렇게까지 거리가 더러워지다니 정말 충격인데요. 무단 투기를 일삼는 일부 비양심적인 시민들로 인해 모두가 피해를 겪는 일은 더 이상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서면에서 수거된 쓰레기는 총 3톤가량으로 평소 배출량보다 60%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대책이 또 필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거리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다 보니 고쳐야 할 점들이 하나둘 튀어나왔습니다. 구청에서는 쓰레기 수거 시간을 상가가 뒷정리를 끝내는 새벽대로 바꾸고 환경미화원과 전단 단속 요원을 더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구역을 통틀어 단 하나뿐이었던 쓰레기통을 추가하고 쓰레기 상습 무단 투기 지역에는 CCTV 3대를 더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일부에선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죠. 그런 논란을 잠재우려면 앞으로도 꾸준한 기술적, 제도적 뒷받침을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나우, 다음 주에도 발빠른 이슈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